화장품의 사용법이 달라지고 리포좀 처리된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깨어나게 되면 피부는 여러가지 예전과 다른 현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미리 이러한 내용이 고객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으면 고객은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난 것은 아닌지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성 화장품을 사용한 피부 리액션에 대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숙지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좀 화장품이 예전에 내가 쓰던 화장품과 달리 피부 속으로 침투되게 되면 우리는 처음 겪는 이러한 느낌을 피부가 따갑다, 화하다, 간지럽다 같은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화장품을 많이 사용해 보지 않은 오히려 보편적인 여성보다도 피부가 더 두껍고 건강해 보이는 남성들이 더 피부 자극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리포점은 아주 작은 분자 단위이고 이러한 피부 침투는 곧 적응이 되어서 며칠 내에 피부 자극은 적응이 되기 마련이지만 화장품의 사용법이 예전과 다르게 피부에 물 먹이듯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피부는 피부에 화장수가 젖어들면 피부는 팽창되게 되고 제품을 사용한 후 30분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당기는 느낌이 피부가 팽창된 듯한 불편함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팽창된 듯한 당기는 느낌은 피부가 건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화장수인 부스터를 예전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화장수가 각질층에 먹어져서 표피가 팽창되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며칠 내로 물광이 납니다.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주변의 화장품을 잘 아시는 분에게 내가 화장품을 바꿨는데 얼굴에서 물광이 나 그러면 와 그거 중금속 넣은 거 아니에요? 당장 중단해 보세요. 이런 걱정을 듣게 됩니다. 피부가 물광이 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피부는 수분을 머금게 되면 빛이 반사되어서 광이 나는 거죠. 세 번째, 며칠 내로 간지럽습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을 때처럼 긁게 되고요. 이러한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에 침투되게 되면 표피가 활성화되게 되고 이러한 활성화는 마치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을 때 혈관 신생이 될 때 간지러웠었던 것처럼 한 며칠간 간지럽게 됩니다. 표피를 통한 침투는 종국에는 눈으로도 가게 되고 설령 내가 눈에서 먼 쪽으로만 화장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눈으로 갈 수밖에 없죠. 중년 이후에 우리들은 눈물이 점점 잘 나지 않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같은 양의 화장품을 사용해도 눈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눈물이 많이 나지 않는 나는 화장품 수용액이 눈으로 흘러들게 되면 침침하고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인공 눈물을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넣고 화장품이 흡수된 다음에도 인공 눈물로 씻어내면 눈이 불편함은 많이 개선됩니다. 사실은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 적응되게 되고 이 제품의 유효 성분들이 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나게 되고 인공 눈물을 넣던 사람도 넣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피부 중에 표피의 턴오버 주기는 28일 정도 됩니다. 제품을 사용한 지 40대는 4일, 50대는 5일, 60대는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턴오버 주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표피의 턴오버 주기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피부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표피 안에 있었던 예전에 내가 사용하던 화장품의 경피독이 뱉어지는 뾰록지가 나타납니다. 성난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 여드름이 나는 것처럼 뾰록지가 나게 되는데요. 뾰록지가 나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40대 이후 피부에 난 뾰록지는 보름 정도 가게 됩니다. 피부에 난 상처가 보름을 넘기게 되면 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낮에도 몇 번 세럼이나 크림을 뾰록지가 난 곳에 살짝 덧 바르시면 뾰록지는 2-3일 안에 없어집니다. 피부 안에 경피독이 뱉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면 더 빨리 증상이 완화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각질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제품을 사용함과 동시에 필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염두를 두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필링 세안을 하지 않고 있거나 별개의 필링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제품 사용 후 일주일 전후에서 표피에서 각질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톤은 더 칙칙하고 화장은 밀리고 낮에 메이크업 위로 인설이 필 수도 있고요. 낮에 얼굴을 부비면 때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표피에는 5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을 모두 통틀어 각질 형성 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표피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기저층에서 태어나서 위로 올라와 각질이 될 거라는 말이죠. 표피가 활성화되는 게 사실이다. 이 제품이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면 각질이 많아져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때 낮에 메이크업으로 버짐 입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각질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닦는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해 보였었죠. 그때처럼 다시 피부 위가 지저분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링 세안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필링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는 필링 세안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표피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가장 밑 기저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멜라닌이 피부 위로 버려지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멜라닌이 위로 올라오면 더 칙칙해 보이고 기미는 더 많아지고 검버섯이 더 입체적으로 바뀌고 검버섯이 더 두드러지고 예전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검버섯이 피부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표피의 순환이 피부 속 기저층으로부터 피부 밖 각질층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표피 순환이 가속화되면 피부 속에 잠재된 많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한 달 혹은 2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5-6개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기미가 피부의 고민이고 칙칙함이 고민이었는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더 칙칙해지고 기미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이
피부 속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국엔 위로 올라와서 버려져야만 진정한 개선이 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40대는 4일, 50대는 5일 전후해서 표피는 더 지저분해 보이고 더 칙칙해 보이고 피부톤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몇 달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부가 지나치게 얇고 민감하다면 필링을 하거나 필링 세안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지만 않다면 반드시 제품 사용과 동시에 일주일에 2번 필링 세안을 하거나 별개의 필링제를 쓰기를 당부드립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진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진피의 구성물질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느낌은 당긴다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눈 주변이나 입 주변 같은 얇은 피부 조직은 찢어질 것 같고 불편하고, 그리고 너무 당겨서 이 제품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제품이 진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진피가 활성화되는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진피의 섬유화 세포는 거미줄 같은 씨를 뽑아냅니다. 이러한 씨를 뽑아지면 어떤 느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 느낌을 당긴다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평상시 느꼈던 피부가 건조해서 느끼는 당김과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피부 속에서 시작되는 이 당김은 읍조이는 불편함입니다. 진피가 하루아침에 활성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진피의 활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런 당김은 많이 완화되기 마련인데요. 여름철이 되면 피부는 이완이 되고 지성으로 바뀌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피부가 뱉어내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 당기는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 도시나 겨울이 되면 진피가 활성화되는 당기는 느낌은 화장품을 사용한 많은 불편함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도시나 겨울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보습 크림을 아침은 물론이거니와 낮에도 오후에도 비비 위로 덧바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습 크림을 덧바르면 피부는 마치 두꺼운 것 같은 반응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당기는 느낌이 많이 완화됩니다. 30대나 혹은 40대가 진피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리포존 화장품의 영양 크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끝없는 피부 트러블인 모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가 사용했던 영양 크림은 20대든 30대든 50대든 누구나 보편적으로 어떤 양을 사용하든 별 트러블이 없었지만, 리포존 화장품은 피부 속으로 침투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 경우에, 특히 노화가 막 시작된 30대나 40대 여성은 영양크림의 사용을 줄여가야만 합니다. 피부가 채워졌으면 더 이상 영양크림을 쓰지 않거나 혹은 이틀에 한 번 바르거나 혹은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것으로 한 번 바를 때 사용량도 많이 줄이셔서 이러한 모낭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는 살아있는 기관이고 원래
피부가 갖고 있었던 본연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피부는 인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표피가 하는 일은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10대나 20대처럼 어떤 날은 화장이 잘 되고 어떤 날은 화장이 잘 안 되고 했었던 그러한 주기를 갖게 되죠. 표피가 안정될 때까지 적어도 두세 달 정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필링 세안을 일주일에 두세 번 잘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